안녕하세요. 역사 거꾸로 교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18쪽에서 19쪽 개화 세력이 나뉘다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학습 목표는 갑신정변의 개혁 내용을 통해 급진개화파가 지향한 사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갑신정변이 일어나다 한번 볼게요. 자, 갑신정변의 배경은요. 첫 번째로 이모곤란 이후에 청의 내정 간섭이 너무 심해졌어요. 자, 이모곤란을 청나라가 제압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청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했다고 그랬죠. 자, 군사 고문으로는 위안스카이, 외교 고문으로는 웰렌도르프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조선의 정치에 배나라 감나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에 따라서 또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개화파도 개화의 방법과 방향을 둘러싸고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첫 번째로는 김홍직, 김윤식 같은 온건 개화파가 있었는데요. 이제 온건하다, 말 그대로 온건한 개화파예요. 이 사람들은 조선의 제도와 사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만 수용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동도서기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조선 사회가 변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걸 답답하게 생각한 급진개화파가 있어요. 김옥군, 박영묘 이런 사람들을 급진개화파라고 합니다. 이 급진개화파는 일단은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굉장히 비판을 하고요. 그래서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목표로 합니다. 또 이렇게 조선의 것을 그냥 유지하려고 해서는 발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양의 제도와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서양과 같은 근대 국가를 빨리 수립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급진개화파의 이런 생각이 조선 정부에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종도 별로 급진개화파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빨리 조선을 근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청나라가 굉장히 방해의 요소였는데요. 청나라가 베트남을 지키기 위해서 프랑스와 전쟁을 하게 됐어요. 청불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을 위해서 조선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금 없어진 틈을 타서 급진개화파가 정변을 일으키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일본도 마침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일본을 믿고서 급진개화파가 우정청국 축가연을 기회로 정변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을 1884년에 갑신정변이라고 해요. 우정총국은 지금의 우체국이죠. 그래서 여러 나라에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여러 근대화된 기구들을 설립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체국인 우정총국이었어요. 우정총국이 문을 열게 된 것을 기념해서 파티가 열렸는데 이때 뭐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까 파티라서 이때를 기회로 정변을 일으킨 거죠. 얼른 고종과 왕비인 민씨를 자기들이 원하는 경우궁에 딱 데려다 놓고서 자기들 말을 들으라고 거의 반협박조로 해서 개혁을 실시합니다. 자, 이들의 개혁의 내용은 14개조의 개혁안이란 곳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새 정부를 구성을 하고 청과의 4대 관계를 청산하고 또 문벌을 폐지하고 조세제도를 개혁하자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14개조의 개혁안은 갑신정변 14개조 개혁 요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14개조 정강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학습 목표에서 알아봐야 했던 급진개화파가 지향한 사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역사 읽기 갑신정변 때 발표된 주요 개혁안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 급진개화파는요, 서구식 근대적인 정치제도를 도입하려고 했고, 또 그 모델을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건 좀 적어두시면 좋겠네요. 개혁 모델, 일본의 메이지 유신.
자, 일본을 따라 하려고 한 거였다는 거겠죠. 자, 그럼 내용 본격적으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도록 하며 종래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경의 허례를 폐한다 하고 있네요. 이모곤란 때 흥선대원군이 잡혀갔었는데 왕의 아버지가 남의 나라에 이렇게 납치돼 간 게 이게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오고 청나라에 대해서는 종속관계를 폐지해서 얼른 조선의 자주권을 확립하자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문벌을 폐지해서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문벌 폐지 조항인데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조세제도를 개혁해서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재정을 넉넉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세금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 개혁을 실시하자라는 건데요. 특히 지조법이라고 해서 토지에 대한 세금 제도를 개혁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다 조사를 자세히 해서 골고루 분배를 하자라는 건데 사실 토지가 이미 땅이 백성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만 골고루 거두면 뭐합니까? 그죠? 그래서 가난한 땅을 가지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별로 소용없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토지 제도의 개혁이 근본적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에게 별로 호응을 얻지는 못합니다. 다섯 번째, 그동안 국가에 해독을 끼친 탕가놀이를 처벌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덟 번째,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방지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경찰 제도를 빨리 도입하자라는 뜻이에요. 서양처럼. 자, 12번째,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호조는 원래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조선의 재정이 돈이 여기저기서 막 새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알뜰하게 쓰여지고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구 하나를 딱 통일을 해서 여기에서 돈이 어디에 쓰여야 되고 어디서 들어오고 하는 걸 딱 계산해서 국가 재정을 탄탄하게 하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재정의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교과서에는 없지만 또 중요한 내용으로 13번째 조항에 대신들은 의정부에 모여 법령을 의결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왕권을 제한하는 조항인데요. 그러니까 고종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아하는 세력한테만 막 너 이거 개화 정책하려면 이거 해야 하고 막 밀어주고 급진개화파한테는 막 안 밀어주고 막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국가가 고른 정책을 실현할 수가 없으니까 왕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이제 정부의 기구에서 대신들이 그러니까 관료들이 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볼 때 서구식의 입헌군주제를 지향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왕은 그냥 최고 지도자로서 지도자로서 존재하는 거지 여러 세부적인 통치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게 입헌군주제거든요. 이렇게 서양식으로 변해가고자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갑신정변의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알아봐야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남아있던 청나라 군대가 그래도 청나라 군대라 너무 센 거죠. 결국 이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청나라의 군대의 개입으로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을 다른 말로 3일천하라고 하기도 해요. 일본은 도와주기로 해놓고 가만히 있었나? 가만히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쌩을 까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일본의 별 도움 없이 그냥 끝나고 말았고요. 김옥균이나 박영효 이런 갑신정변을 추진했던 급신개화파들은 일본으로 도망가야 됐습니다. 그 뒤에 또 한 번 조선에서 일어난 반란을 청나라에서 진압을 했기 때문에 청나라의 영향력이 더 세졌고요. 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일본은 또 이 와중에 또 다시 공사관이 조금 불타고 막 그래가지고 또 배상금을 요구를 했고요. 이 조약을 한성조약이라고 해요. 이모곤란 때는 제물포조약, 갑신정변 때는 한성조약. 좀 구분해서 기억해 두십시오. 이 갑신정변의 역사적인 의의는요. 일단 근대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라는 데 있어요. 위로부터 먼저 빨리 개혁을 실시하고자 했던 운동이고요. 근데 이제 한계점도 있죠. 일본
이라고 하는 남의 나라에 의존한 채 나중에 안 도와줄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정변을 추진해서 별로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와닿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을 좀 알아볼까요? 조선을 둘러싸고 열강이 대립하다입니다. 갑신정변 이후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더욱더 강해지니까 일본이 좀 많이 긴장했어요. 그래서 청나라 세력을 조선으로부터 좀 밀어내야겠는데 청나라한테 일본이 야 니네 군대 철수해라고 하면 청나라 들어주지 않겠죠. 그래서 청나라와 얘기를 해서 야 우리 군대 뺄 테니까 너네 군대도 조선에서 빼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약속을 텐진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조약으로 청나라, 일본 양국은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기로 했는데요. 또 다른 약속도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군대를 혹시 또 파병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하고 동시에 같이 파견하자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약속을 합니다. 이 조항 때문에 나중에 청일 전쟁,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될 테지만 어쨌든 이 청일 전쟁의 원인이 된 텐진 조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조선 정부는요, 청나라의 식민지가 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너무 많아지니까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우호를 좀 강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조선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조선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러시아한테 도와달라고 SOS를 친 거죠.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통상조약을 맺고 러시아한테 너네 청나라 좀 막아줘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러시아가 조선으로 세력을 넓히는 걸 좋아하지 않는 유럽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이죠. 영국은 러시아가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자꾸 전 세계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의 거문도를 불법으로 지 맘대로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 사건을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거문도는 지리적으로 여수랑 제주도를 연결하는 바닷길의 중간에 있어요. 여기 있죠. 자, 그러니까 러시아의 동양 함대가 태평양으로 진출을 하려면 꼭 필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러시아가 여기를 노리고 있는 걸 영국이 안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한반도 이남으로 진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러시아가 노리고 있던 이 거문도를 영국이 불법으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니네 왜 뭔데 우리나라를 점령을 하고 그러냐 하면서 막 따지고 막 해도 요지부동으로 있다가 23개월 그러니까 한 거의 2년 가까이를 점령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조선을 둘러싸고 열강들의 강한 나라들의 대립이 자꾸 강해지고 막 하니까 조선에서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조선의 안팎에서 조선이 중립화가 되어야 된다. 이 나라 저 나라 편을 섣불리 들지 말고 아무런 편도 들지 않고 자주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중립화를 하자라는 중립화론이 대두가 돼요. 특히나 독일의 영사로서 조선에 파견되어 있었던 부들러난 사람과 조선의 대신인 유길준으로서 이 유길준이라는 사람은 갑신정변을 일으킬 때 한 일원인데요. 이 사람이 또 중립화론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중립화론은 별로 정부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현되진 않았지만 그 당시 정세 파악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주제탐구에도 나와 있는데요. 주제탐구는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